안녕하세요. 유아과학교육 1주차 2차 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 1차 시 내용에서 유아과학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했는데요. 과학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과학교육의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아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소 제목으로 3가지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요. 유아과학교육의 개념, 유아과학교육의 목적, 유아과학교육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자, 이 3가지 목차에 대한 내용을 중에서 오늘 1주차 2차 시의 내용에서는 과학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11쪽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차 시에는 목적,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와 과학인데요. 우리가 11페이지 맨 앞에 앞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나요? 네, 과학자. 자, 누가 과학자라고요? 자, 유아가 과학자다. 왜 유아를 과학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유아는 주변에서 만나는 작은 사물에도 관심을 보이고 환경의 미묘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떻다? 타고난 과학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조카가 있거나 아주 어린 아기들 혹은 뭐 아이들 이렇게 주변에 놀이터에서 보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관찰해 본 친구들은 아마 금방 이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모래놀이를 하다가 작은 뭔가 끈앞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막 파헤쳐서 무엇인지 그 호기심,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직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아무거나 딱 만져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감각들을 총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탐색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아들은 주변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거, 큰 거,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흥미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그걸 나타내고 또 그것에 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많은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많이 이게 주변의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EBS에서 굉장히 좀 한 10년 전, 10년이 좀 넘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 아기 성장 보고서에서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2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고 일단 잠깐 저 영상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를 둘러싼 자연환경, 계절 변화, 동식물, 생활도구, 공기, 물,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과학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호기심도 있고 또 우리의 주변도 어때요? 결국은 다 과학이다. 뭐 어떤 옛날에 광고에서 뭐는 뭐 과학이다 막 이런 광고도 한 적이 있었죠.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과학적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결국은 과학이 꼬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제목이 유아와 과학이라고 달려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과학적 존재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상생활의 것들은 결국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아요.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그런데 이 온라인 시간에 이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어떤 내용인지 한 1, 2분만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 편을 좀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 EBS 아기 성장 보고서 제 2편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좀 보고 오시면 이 유아 과학교육에 특히 유아와 과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요거를 잠깐 보면요. 아기는 바로 그 순간 아기는 이미 과학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서는 아기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아기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아기가 가지고 있는 탄생 때부터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볼수록 아기들은 신기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뒤집고 기고 일어서서 걷는 법을 터득한다. 그것도 불과 1년 사이. 그러면 지금 이 PPT로 보기에는 우리가 또 영상이 여러분들이 조금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시간상으로 이거를 지금은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안내만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40분 정도가 되는 동영상인데 이걸 꼭 찾아서 한번 전체 내용을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샷이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간단하게 A4 종이 한 반장 혹은 뭐 3분의 1장도 괜찮아요. 한 몇 줄이라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땠다라는 느낀 점 같은 거를 한 3, 4줄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서 과제방에 또 첨부를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과학교육의 개념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면 훨씬 더 유아기와 과학이 왜 중요한지, 또 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쪽을 보시면 유아 과학교육의 개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과학교육의 개념에서 인간 주변의 환경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학문이 무엇이다?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학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폭이 넓은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에서의 과학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학에서 이 환경과 과학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는 모든 전 과정이 뭘 통해서 가능하다?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찌 보면 인간은 과학적인 이런 탐구 능력, 이런 탐구하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상을 쓰고 있는데 그 책상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불편해요. 그럼 어때요? 더 나은 책상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혹은 문제 해결의 어떤 그 과정, 끊임없이 이런 다리보다는 이런 다리로 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 높이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의자에만 앉은 게 아니라 서서 하는 책상도 필요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만든다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바로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이러한 모든 발전 과정은 바로 이런 과학적 탐구 과정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는 바로 이 과학적 탐구 과정에 의해서 발전하고 또 이 인류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큰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바로 과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삶, 인간이 성장하는데 이 주변에 에워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성장해 나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이런 전 과정이 바로 탐구 과정 안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는 자, 지금부터 과학 시간이야. 모두 풀을 관찰해.
뭐 입이 몇 개야 뭐 이런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경험과 흥미와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색깔이 변했어요? 선생님 이거 내가 새로 찾은 거예요. 친구야 이거 같이 볼까? 하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연 탐구 활동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2페이지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또 과학의 기본적인 어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과학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과학이란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학자들이 정의 내린 것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의문, 호기심이죠. 자,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 뭐 이런 자료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사람과 사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 그러면서 그것 안에서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전 과정을 뭐다? 바로 과학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많이 길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키워드가 있죠. 호기심, 궁금증, 의문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책상에 굳이 뭐 이거면 영원히 행복해 라고 하면 별로 이 문제를 탐구해내 나갈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해결하고 싶어.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걸 어때요?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 보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학자는 과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자, 이것도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삐삐를 했었어요. 삐삐. 지금 전화번호가 떴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옛날에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전화번호가 뜨네? 1004, 천사야 막 이러면서 기뻐하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전화 삐삐가 오면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하는 거.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느끼는 거죠. 불편해. 그냥 공중전화 안 찾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삐삐가 울리면 이게 그냥 전화기도 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뭐 전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은 점점 거의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전화기를 우리가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또 이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어때요?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 자연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여기 또 나오죠. 문제를 해결해요.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 탐구 과정. 탐구 과정. 자, 이러한 탐구 과정을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된다?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지식적인 것들을 과학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학이란 단어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호기심, 문제 해결, 탐구 과정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학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유아. 뒤에 뭐가 붙었어요? 교육. 그러면 유아에게 어떤 과학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냐? 유아 과학교육의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아들은 주변 세계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까 아기는 뭐 과학자로 태어난다 이 영상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도 또 뭐가 들어갔어요? 호기심이 들어갔죠. 아까 과학의 정의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뭐였어요? 의문, 호기심, 뭐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중요한 과학의 시작인데 그걸 누가 갖고 있다? 유아들이 이걸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탐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러한 환경을 탐색하고 어때요? 이해하는데 유아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아무리 유아들이 과학자로 태어났어요. 호기심이 많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다 한들 지금부터 물리 시간이에요. 유아들 모이세요. 물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화학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는 것은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유아들에게는 그것이 호기심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아들이 타고난 이 호기심과 이런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탐구하려고 하는 이 성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촉진시켜줄까? 이것이 과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유아들에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어떤 생활, 어디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 어떤 수업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추론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아들에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은 유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적인 학습 동기에 의해서 유아들은 본래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임을 되게 존중해 주면서 유아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좀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배려라든지 교사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교사의 지지나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호기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튜브는 어떻게 쓸까요? 갑자기 막 예를 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잘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해서 숙제로 내주는 경우와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쓰다가 이거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섰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1번은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냥 나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 그럼 막 그때부터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하는 거랑 본인이 화장품을 쓰다가 본인이 궁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과정이 보다 즐겁고 그걸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본인을 생각을 해보면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자발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인의 동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아 과학교육의 개념을 이러한 유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들을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우선 문연심외 학자는 유아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과학의 기초 개념을 습득하고 그 과정을 탐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본다? 유아 과학교육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학자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아의 과학적 자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적 질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를 뭐라고 본다? 유아 과학교육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학자들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내용들은 뭐냐면 여기 주변 환경, 여기는 환경, 경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 과정을 탐구하는, 여기도 질문에 대해 탐구하는, 그러니까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과 어떤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탐구 과정을 좀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행위를 뭐라고 한다? 유아 과학교육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아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바로 생활경험 중심으로 탐구해 나가는 교육 활동이 굉장히 유용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증진된다? 아까 2차 시에도 계속 나왔던 말인데요. 1차 시에도 과학적 태도와 능력이 증진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들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능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교사 스스로가 과학적 태도와 능력을 증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래야지 유아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지지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아 과학교육의 이제 개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은 유아의 타고난 호기심을 격려하며 주변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보다 과학적인 탐구 성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 책에서도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1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특별히 이 단어들에게 제가 이 박스를 해갖고 온 이유는 지금 2차 시 내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키워드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박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유아 과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이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유아의 타고난 뭐를 경유한다고요? 네. 바로 호기심을 경유한다고 했죠. 호기심. 그리고 주변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어떤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자, 호기심을 막 격려하고 촉진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어머 그런 게 궁금해 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어때요? 그리고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저 이거 궁금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볼까 이러면 질문을 막 하고 싶어지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호기심을 갖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호기심과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유아 과학교육의 앞으로 쭉 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어떤 성향? 탐구 성향. 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호기심도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섰으면 좋겠어. 이것까지 호기심 생겨. 이거 왜 안 쓸까? 그럼 호기심 생겼어. 안정적으로 섰으면 좋겠어. 이거 문제 해결도 생겼어. 근데 뭐예요? 그럼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탐구 성향이 계속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죠. 바로 이러한 탐구 성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아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이제 1주차 3차 시의 내용은요. 이제 과학교육의 목적, 과학교육의 중요성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아기성장 보고서의 2편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나서 A4에 한 4줄이라도 5줄이라도 뭐 A4 반장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소감을 좀 정리를 해서 과학교육 방에 좀 과제방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